네, 오늘 모평균 추정이고요. 요거 하면 이제 끝나.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모집단이 있다고. 모집단에 있는 애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일정 인원수, 뭐 N명이든 N개든 뽑아서 추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애들 표본이라고 했죠.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구해서 모집단이 어떤지 원래는 확인하고 싶었다 라는 거였지. 그게 여론조사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미 알고 있을 때 표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여기가 M이고 여기가 시그마 제곱이고 여기가 시그마라고 하면 얘는 M은 그대로였고 여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오늘은 이 모집단을 실제로 조사해가지고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그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정해보는 걸 할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 찍는 거야. 그냥 찍는 거야. 찍기야, 찍기. 그래서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실제 모집단은 요 정도가 될 거야. 평균이 요 정도일 거야 라고 찍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데 내가 활을 쏠 거야. 근데 활을 수직선에다 쏜다고 생각해. 수직선. 활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쏘는 게 어렵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쏘는 게 어렵겠어? 짧은 구간에 쏘는 게 어렵겠지. 활을 여기다 맞추는 게. 여기 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추는 것보다. 예를 들어 표본의 평균이 EX의 바가 5가 나왔어. 그럼 이거를 0부터 10 사이에 모집단의 표본의 평균이 5여서 모집단의 평균은 0부터 10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찍는 거랑 4부터 6 사이에 있어요 라고 찍는 거랑 어떤 게 더 어렵겠냐고. 4부터 6 사이에 있다고 찍는 게 더 어렵겠지. 얘가 5였어? 그러면 뿔마 1 차이밖에 안 나고 얘는 뿔마 5 차이 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구간의 길이가 짧을수록 더 어려운 거다.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여론조사 발표하는 거 보면 뭐 신뢰도 얼마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신뢰도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5%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게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예를 들어 이 후보가 이기고 있어도 그게 3% 이내야. 이 지금 퍼센트 테이지가. 그러면 얘네들이 신뢰 구간,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 결과를 아직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또 설명해 볼게요. 추정.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인 모평균, 모표준 편차 등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값을 x바라고 고려하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은데 95% 신뢰 구간. 신뢰도가 95%야? 그럼 신뢰 구간이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m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1.96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가 여기가 95% 0.95라는 거야. 이 면적이. 다시 그 다음에 밑에는 99% 여기가 마이너스 2.58에서부터 2.58까지 가면 여기가 0.99라는 거야. 넓이가. 이 넓이가. 그러면 봐봐. 요거랑 똑같이 생각해봐. 요거랑 신뢰 구간이 짧은 게 더 신뢰도가 높다 했지. 신뢰 구간이 긴 게 신뢰도가 더 낮아. 예를 들어 원래 표본의 평균은 5가 나왔어. 아니 그죠. 표본의 평균이 5가 나왔어. 근데 내가 평균을 한 3이라고 해. 그래도 여기는 맞는 거잖아. 그치? 이 안에만 들어가면은 신뢰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3이라고 말해도 돼. 근데 4, 6으로 했을 때는 여기 3이라고 말하면 신뢰 구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신뢰도가 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말은 95%고 말은 99%지만 95% 신뢰 구간을 갖는 게 더 신뢰도가 높은 거라고. 왜냐면 더 짧은 영역 안에다가
찍었을 때 맞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더 넓은 곳에다 찍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면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 정규분포 곡선에서 평균을 기점으로 요만큼 했을 때 이 면적이 0.95가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1.96이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 한다라고 하면 아까 그 공식을 외우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9% 신뢰 구간은 더 넓죠? 그래서 이하인 범위 안에 포함될 확률이 0.99라는 거야. 그래서 99% 신뢰 구간을 갖는다. 그래서 95% 신뢰 구간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평균이 여기 안에 들어와도 되고, 여기 안에 걸쳐도 되고, 여기도 걸쳐도 되고, 여기도 걸쳐도, 여기도 결쳐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신뢰 구간을 만들 때 M을 표함하는 것이 95개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값을 이렇게 계산한다, 뭐 이런 건데요. 일단 계산하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어느 전자회사 홀더블폰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M, 5제곱 정규분포를 따른데 여기서 25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그 평균이 500g이었대. 그럼 여기 추출해서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500g이었대요. 여기 표준편차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잖아. 근데 이 표준편차를 그냥 갖다가 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알겠죠? 이거는 모집단이고 이건 표본이잖아요. 그럼 둘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갖다 쓴다. 아시겠죠?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표준편차 하나 알려줬으면 그 표준편차 하나를 쓸 건데 얘가 어떻게 되겠어?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구하진 않아. 얘를 실제로 구하진 않지만 여기서 얘를 갖다가 그냥 쓰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가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거였는데 지금 평균 가지고 이 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근데 표준편차는 그냥 그대로 쓴다고. 아시겠죠? 그냥 그거를 하나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M 신뢰도 95% 그러면 X바 5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 오는 거야. 1. 여기가 원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공식에서 이게 1이야. 1. 그 다음에 M 평균은 그래서 500 더하기 1.96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빼면 얼마지? 100, 498.04부터 M이 500, 1.96에 들어오면 평균은 요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면 100개 중에 95개는 맞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99% 신뢰 구간은 500에서 2.58 곱하기 1 M 500에서 2.58 그럼 얘는 497.42 고요. 여기는 M 여기는 500 2.58 이렇게 돼요. 요 신뢰 구간 안에 평균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럼 거의 99%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의 시그마 값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포괄 충격만큼 모표준 편차 S값은 표본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같게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으면 그거 갖다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된다. 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보기 두 번째,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중에서 36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N이 36 그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0시간 그럼 X바가 30시간이고 표준편차가 3시간이었대. 표준편차 3시간이었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평균 수명의 신뢰도 95%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얘를 그냥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도 다시 루트 36으로 나눠줘야 돼. 아시겠죠? 여기가 실제로는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네. 이렇게. 2분의 1 제곱. 루트 36은 6이었고, 6분의 3은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30시간 빼기 몇 퍼센트? 95%. 1.96 여기 써있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분의 1 m 30 더하기 1.9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계산하면 거기 답이 있죠. 두 번째, 어느 학교 100m 달리기의 기록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학교의 학생 중 64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100m 달리기 기록을 추정하였더니 평균이 16초. 표준 편차 4인데 그냥 시그마가 4라는 거야. 여기 시그마가 4라는 뜻이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여기다 쓸 거니까 64명 8분의 4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6초 빼기 99% 신뢰 구간 가질 거니까 2.58 곱하기 2분의 1 m 16 더하기 2.58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 넘어가고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면 봐봐. 95% 신뢰 구간이야. 그러면 m이 여기 아니죠.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이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라며. 그럼 여기 끝에서 여기 빼주면 신뢰 구간의 길이인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여기 빼주면.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 그럼 어떻게 돼? x바 사라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이 1.96은 95%일 때, 99%일 때 그때그때 달라지겠지. 퍼센트에 따라. 그래서 여기를 K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한다. 95%면 이렇게, 99%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돼? 길이가 이럴 때 뭐는 얼마야? 길이가 이럴 때 길이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최대값 구해줘. 이런 식의 문제들, 시그마를 구해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특징. 첫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신뢰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신뢰도에. 이 K가 신뢰도잖아? 신뢰도에 비례하게 돼요.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할 때, 알파의 값이 커질수록 K의 값이 커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알파의 값이 작아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신뢰 구간 L은 루트 n에 반비례한다. 그죠? 인원수가 많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가 많아질수록 얘는 짧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인원이 많아.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많다는 거 아니야. 데이터가 많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을수록 더 좋은 데이터야. 그래서 표본의 실 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보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뢰도에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100일 때, 시그마가 100일 때, 표본 평균과 이걸 m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해요. 표본의 크기가 n이 400이고 신뢰도가 95%인 구간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면 2 곱하기 95%면 1.96이라 했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400분의 시그마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20분의 100이니까 5를 곱하는 거죠. 계산을 해주시면 계산한 값은 거기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식 쓰는 거 잘 보시라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16이래요. n이 16 신뢰도 99%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 루트 16분의 시그마 100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100이니까 25 더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 네, 신뢰도를 높이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는 거짓이야.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 얘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다라는 뜻이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고,
표본의 크기가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이 짧아지므로 실내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할 때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대. 둘 다 바꿔서 넣을 수 없고. 그럼 보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할 때 다음 중 참거짓을 표시해보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의 값과 관련이 없다. 참. 표본 평균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거짓. 이건 상관이 없다 그랬지. 실내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100배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러면 봐봐.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러면 실내도는 일정해. 얘는 변하지 않을 때 표본의 크기를 100배 해. 그러면 여기가 100배 하면 100, 그러니까 10 루트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 1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죠? 참. 신뢰도를 높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된다. 신뢰도를 높일 때 표본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이 표본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이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는 동안 얘가 작아지면 얘는 같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실내 구간이? 그런 거 아닌가요? 아이고. 그죠? 거짓.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모른다고. 이것도 거짓. 아까 얘기했던 거죠. 거짓. 이걸 얼마나 키우고 이걸 얼마나 키우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죠? 얘를 크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런 얘기고요. 또 참거짓 표기하래요. 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죠? 비례하니까. 맞고.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면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지?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는지 길어지는지 얘도 알 수 연이네. 잠깐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도를 낮추면서 실내 구간의, 그러네. 이것도 맞네. 이거 맞는 말이네. 얘도 낮아지고 얘도 높이면 다 같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길이가 낮아지는, 짧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건 맞는 말이고.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뢰도를 높이면서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진다고 했는데 얘도 커지고 얘도 커져. 그러면 몰라, 이건. 얘랑 얘의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도 커지는데 얘도 커져. 그럼 누가 더 먼저 커지는지 모르잖아. 그치? 몰라. 4번 모르고요. 그죠? 5번.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도 99% 실내 구간의 신뢰도는 95% 실내 구간을 포함한다. 동일한 표본을 사용, 신뢰도 99% 실내 구간은 신뢰도 90, 포함하잖아, 이거. 그치? 99%가 실내 구간이 더 크잖아.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된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2분의 1배. 땡. 네, 이렇게 됩니다. 참거짓 기억해 주시고요. 1번.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 모평균의 실내 구간. 어느 게임 회사에서 사원들이 하루 운동 시간은 모평균이 n분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10이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 게임 회사에서 사원 n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운동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24분이었다. 그러니까 X바가 정규 분포 따르는데 얘가 42분, 24분, 42분. 그러면 루트 n분의 여기 뭐가 와? 10의 제곱이 오는 거죠, 이렇게. 실내 구간이 이렇게 됐대. 95%로 했더니 이렇게 됐대. 95% 실내 구간이라는 건 42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부터 42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빼기보다는 더하기가 더 쉽지 않아? 여기가 얼마를 더 더한 거야, 지금 보니까? 저기 45.92였으니까 얼마를 더 더한 거야? 여기 뒤에가? 3.92를 더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45.92라는 게 42 더하기 3.92잖아.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값이 3.92였다. 그럼 얘가 얼마냐면 약분하니까 여기가 2였다는 소리네, 2. 그럼 n이 얼마여야 2야? n이 25여야 돼.
그래서 n은 2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크게 어렵지 않죠? 얘도 그냥 공식을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2번 해봅시다. 어느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고기만두 맛있겠다.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분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만두 중 n36개를 추출하여 구한 무게의 표본 평균값이 x바고 이를 이용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가 99%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을 때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고기만두 중 임의로 64개를 고기만두 평균 무게의 이거 평균 무게의 평균이 얘 이상일 확률을 다음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C라는 게 뭐야? C라는 게 여기서 C라는 게 99% 신뢰 구간이니까 99% 신뢰 구간 여기서 알려준 거거든. 2.58이라고. 이거 2배 하면 99%잖아. 99잖아. 그치? C라는 건 2.58 곱하기 루트 3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36은 6이었잖아.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6, 38, 0.3 6, 3, 18 6, 4, 24도 있네. 0.4, 24 6, 38 이렇게 되는 거네. 0.43 시그마네. C라는 건 0.43 시그마를 의미했어. 그러면 무게의 평균이 저렇게 될 때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해보자. 무게의 평균이 무게의 64개의 무게의 평균, 그걸 x바라고 할게요. 얘가 평균이 m 플러스 2분의 1 c보다 클 확률을 구해보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럼 얘를 표준화할 건데 일단 c 대신에 0.43 시그마를 넣고 여기서 평균을 빼고 누구로 나눠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죠. 루트 n은 64니까 8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8분의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돼요. mm 지워지고 얘가 얼마죠? 2로 나누면 0.215가 돼요. 여기다 8을 곱해 5, 8에 40 8, 1은 8, 2, 1 8, 2, 8에 17 1.72가 되네. 1.72 여기 있네 여기.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금 Z가 1.72보다 72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잖아 지금. 1.72보다 여기가 Z로 바뀌는 거죠. 1.72보다 클 확률을 구하지. 그러면 0.5에서 0.473을 빼는 거죠. 야, 4573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7 2 4 0.0427 네, 0.0427 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해봅시다. 네, 정신 차려보시고 다음 해봅시다. 여기 화이팅 화이팅. 학교 갔다 와서 힘들어. 맞아 힘들어. 학교 갔다 오면 힘들어. 방학인데 왜 자꾸 부르는 거야 그치? 내일은 일찍 끝난대?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평균이 m이고요. 정규분포 따른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400개, n이 400. 무게를 측정했더니 그 x바라는 애가 정규분포 따르는데 540,20 제곱을 따르고 있었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전체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도 또 똑같아. 표준 편차 20이라고 나왔지만 얘를 또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돼.
루트 n으로 나누면 얘가 루트 n이 20이네. 그죠? 그럼 20으로 나눠주니까 맞냐? 그죠? 그럼 1제곱이 되는 거야. 1제곱 요렇게. 여길 요렇게 바꿔서 써줘야 돼. 그러니까 표준 편차 나오잖아. 그럼 그냥 그걸 그냥 시그마라고 생각해. 언제나. 알겠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그냥 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540 곱하기 더하기 빼기죠 여기 95%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잖아 1 m 540 더하기 1.9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번 어느 분식점에서 판매하는 떡볶이의 열량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 분식점에서 판매하는 떡볶이 n그릇을 이미 추출하여 그 열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50 표준 편차 시그마가 10이야. 그러면 루트 n분의 12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표본은 누가 x 박아. 열량의 평균이 m 칼로리를 신뢰도 95% 출력했더니 이렇게 됐대. 여기가 146.08이고 이게 A 이렇게 됐대.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50에서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12를 한 게 요거인 거지. 요거. 그럼 150에서 얼마를 빼야 여기 얼마를 빼야 이게 이만큼이 나오지? 3.92를 빼야 되는 거지. 이거 2배 하는 거죠. 2배. 여기가 2배가 돼야 돼. 그럼 여기가 n이 얼마? 36이었었겠죠. 루트 36이 6이고 6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2배가 되는 거죠. 36.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A는 150 더하기 3.92가 되는 거죠. 153.92에다가 36을 더하면 189.92 이렇게. 189.92 5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신뢰 구간을 이용하여 모표준 편차 구하기.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서 표본 평균을 구하였더니 99%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대. 시그마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건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 뺀 게 신뢰 구간의 길이죠. 여기서 여기 뺀 게. 여기서 여기 빼면 봐봐. 65.44에서 58.56을 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빼면 얼마야? 8 4에서 8 빼면 얼마냐? 6 그죠? 6.88이는 거네. 6.88 신뢰 구간의 길이가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K는 여기서 2.58로 하는 거야. 99%니까 2.58 곱하기 루트 3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2로 약분하면 3.44고요.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6으로 나누면 6, 4, 24 6, 3, 18 이렇게 된다 그랬죠. 8 38에 24 2 48에 32 여기가 8이어야 돼. 시그마가 8이어야 되네. 8 곱하면 이게 나오네. 시그마는 8이었어 라고 해주시면 되는 그냥 곱셈 나눗셈 문제가 됩니다. 공식만 기억하시면. 738번 어느 지역 주민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 중에 16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의 표본 평균이 75분일 때 n이 16이야. 그 다음에 평균 표본의 평균 x바가 75야. 그러면 신뢰도 구간이 A, B였다. 그럴 때 이 지역에서 16명을 다시 임의로 추출한 후 여가 활동의 시간의 표본이 77분일 때 M에 대한 신뢰도 99%가 CD였다. D 빼기 B가 3.86을 만족시키는 시그마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처음에 몇 프로로 했어? 95%로 신뢰 구간을 했고 그 다음에 몇 프로로 했어? 99%로 했어.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75 더하기 95% 신뢰 구간이니까 1.96 곱하기 루트 N n이 16이었으니까 4분의 시그마였던 거야. 이게 B야. 이게 B야. D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빼는 거네. D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평균이 77분이었어요. 77분.
77 더하기 99%니까 2.58 곱하기 4분의 시그마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뺀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뺐더니 3.86이 나왔대. 그럼 4로 약분해볼까? 4, 8에, 4, 6, 0.6. 그러면 약분이 더는 안 되네. 그래도 해자. 4, 6, 24, 18, 4, 4, 16, 5. 이렇게 되네. 그러면 77 더하기 0.645 시그마고요. 여기는 4로 약분하면 4, 46. 그러면 16이니까 36, 4, 9. 75 더하기 0.49 시그마를 뺐더니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야? 2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야? 여기서 여기 빼면 5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 5 내려오고 0.15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3.86이었대. 그럼 2 지워지면 1.86.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이게 되냐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알아? 얼마 곱해야 되는데? 12? 12를 곱하면 돼요? 310? 12를 곱하면 55가 2개 있으면 110이니까 1, 5, 5, 6, 8, 1 맞네. 12. 12를 곱하면 됐다. 나눗셈 해주면 되죠, 여러분. 네, 네 번째. 거의 다 했지. 그지? 여섯 번째까지 하면 끝이잖아. 거의 다 했어. 좀만 기운 내봐. 파이팅 해봐. 실내 구간의 길이와 표본의 크기고요. 어느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4g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래요. 왜 시그마가 4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를 평균이 M, 신뢰도 95%로 실내 구간이 이렇게 될 때 B 빼기 A.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어.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거네. 실내 구간의 길이. 요게 B 빼기 A의 값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0.4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적어도 몇 개의 아이스크림을 조사해야 하는지 구하여라 라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2 곱하기 K 95%니까 얼마?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4였는데 얘가 0.4 미만 이하였으면 좋겠대.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4, 4 지워져. 0.1 그러면 0.1이었으니까 얼마를 곱해? 10을 곱해. 그럼 여기 이렇게 돼. 그럼 여기 2배 하니까 6이 12 2, 9, 18, 9 39.2가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n 이렇게. 맞아요. 39.2가 루트 n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양변을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됩니다. 39.1을 제곱해야 돼. 그게 더러워. 39.1을 제곱하면 1536.64 뭐 땡땡땡 이렇게 된대요. n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n은 몇 개를 해야 돼? 1537개는 해야 되는 거지. n은 1537개는 조사해야 된다는 거. 아이스크림 만들어갖고 1537개를 재보는 거죠. 까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무게만 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까지 막 1500 이렇게까지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고 그냥 뭐 조금 계산하게끔 나와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수명을 표준 편차가 1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의 수명을 조사하여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하고 또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하여 모진의 99%로 신뢰했을 때 두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같았대. 그럼 99%로 95%로 길이를 하면 2 곱하기 1 여기서 여기 이런 거 이렇게 1.96으로 그냥 하지 말고 2로 하래요. 2로 95일 때 2로 하래요. 좋아요. 땡큐예요. 루트 n분의 100개니까 10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10시간이었어. 여기는 10 이렇게 되는 거네. 그냥 100개의 수명을 조사하였대. 야, 이건 그냥 알려줬네. 99%로 하면요 2 곱하기
3 곱하기 여기서는 n을 몇 개 하냐?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둘이 같았대. 4는 6 곱하기 n분의 10이었네. 그러면 루트 n분의죠. 3분의 2는 루트 n분의 10이고요. 이렇게 하면 5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n은 얼마야? 15가 되는 거지. 15. 15의 제곱은 얼마야? 225. 22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 8 이렇게, 아니 8 아니야, 8 아니야. 여기가 간혹 4 이렇게 나와. 그럼 애들이 n은 2 이렇게 쓰는 거 되게 많아. 예를 들어 n이 16 이렇게 나와. 16, 루트 n은 16, 그러면 n은 4 이렇게 쓰는 애들 되게 많아. 보기에 이렇게 나오면 그냥 4 딱 고르고 그냥 빠르게 눈에 뭔가 들어오는 게 4잖아. 그치?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256인가요? 16이었으면? 네, 뭐 그런 거. 그래서 n을 제곱해서 구해줘야 하는 거에서 그 주의하지 않으면 자꾸 틀린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예, 순례 구간의 길이와 신뢰도.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시그마가 4야.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평균 m의 크기가 16인 n이 16이야. 표본을 이용하여 신뢰도 A%로 추정하였더니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고 A에서 B를 뺀 게 1이었대.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모평균 M의 이거라고 할 때 얘가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B 빼기 A라는 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했죠. 신뢰 구간의 길이 B 빼기 A가. 그러면 2 곱하기 A%야 알파%, 알파 루트 N분의 16이니까 4분의 시그마 4 이렇게 했더니 그게 1이었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이었대. 그럼 이 알파는 2분의 1이네, 2분의 1. 0.5로 했네. 1.96 이런 게 아니라 0.5였네. 그냥. 알파 퍼센트 뭔지 모르지만. 그럼 같은 신뢰도로 추정했어. 그럼 알파 대신에 2분의 1을 그냥 넣으라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얘가 2가 됐대. 얘가 2가. 그럼 얘도 신뢰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4가 2가 됐으면 좋겠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2분의 1이었잖아, 2분의 1. 그럼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2. 그러면 루트 n이 2. n은 얼마? n은 4. 이렇게 구하는 유형이다 라는 겁니다. 744. 표준 편차가 8인 시그마가 8이고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144. n이 144.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알파에 대하여 다음에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ZA는 이건 알파고 이건 A잖아. 그죠? 다르죠? ZA가보다 작다는 0.90이고 모평균의 신뢰도를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C,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A에서 A를 뺀 거죠. 마이너스 A를 뺀 거. 2A 거죠. 2A. 2A면 얼마야? Z가 A보다 작은 게 0.9야. 2A가 얼마가 나와야 돼? A가 2개 있다고 해야 돼? 알파의 값을. 신뢰 구간의 길이가 2A고 2A를 뭐라고 해야 되죠? 생각해봐. 오케이, 좋아. 이렇게 돼 있는 거네. A보다 작다. 요게 0.90이라는 거 아니야? 요만큼이. 근데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가 2A인데 X바에서 A까지랑 X바에서 마이너스 A까지가 신뢰 구간의 길이인 거잖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럼 여기가 A가 얼마였던 거야? 여기까지 하면 A까지 하면 요만큼의 0.4였던 거 아니야? 0.4 더하기 0.5에서 0.9 된 거잖아. 여기도 0.4잖아. 그럼 여기서 A부터 A까지는 0.8인 거지. 이게 0.8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2A가 0.8. 0.8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 맞냐?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 아닌데 2A를 구하는 건데? A가 0.90인데? 1.28. 그러네. A가 1.28인 거네. 그래 0.4인 거네.
아, 그러네. A는 1.28이네. 1.28이면 0.4네. 그러면 요거네. 1.28이네. 1.28. 아, A가 1.18 좋아요. 1.28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온 거지? 요 값은 이제 여기가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 에서 쟤는 알파 모르지만 알파 퍼센트로 측정했을 때 그게 모르지만 K 곱하기 루트 n분의 12분의 시그마 8 한 개에 1.28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게 4분의 3분의 2죠. 3분의 2. 그러면 K는 1.28 곱하기 2분의 3이고 2로 약분하면 6.49요. 0.649요. 3 곱하면 12, 6, 3, 18, 19.1, 1.92네. 1.92. 1.92. 여기네, 요거. 이거네. 1.92. K가 1.92. 그럼 알파는 몇 퍼센트야? 얘를 2배 한 퍼센트겠지. 얘를 2배 한 퍼센트. 얘를 2배 한 퍼센트. 그럼 2배 해. 6이 12, 5, 4, 9, 0.9452. 그러면 몇 퍼센트야? 94.52%겠죠. 퍼센트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가. 네, 알파의 값은 93.52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 실내 구간의 성질. 마지막 유형이고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해서 했대요. 9.5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거든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요. 표본의 크기는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얘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의 값도 커지겠지. 같이 커지겠죠. 맞아. 신뢰도가 일정해. 이번엔 얘가 일정해. 얘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 그러면 얘의 값은 어떻게 돼? 얘가 커져.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곱해지는 게 작아져. 그러면 값도 전체가 작아지겠죠. 작아진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얘가 신뢰도가 일정해 또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얘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죠. 루트 2분의 1배가. 땡이죠. A%, 알파 퍼센트 95%고 n이 196일 때 그러면 2 곱하기 1.96이 돼요. 루트 196은 얼마죠? 16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 그냥 시그마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16으로 얘를 나누면 1.2? 6, 1.6 그죠? 1.6 16으로 나누면 1.6 0.16인가 본데요? 14? 14네 14 그러네요 14 그러면 다시 4일은 0.1 4일은 4 나눠줘? 안 나눠지는데 7 0.7이 14 7, 8에 56 0.5 알파보다는 작다라 그랬는데 B 빼기 A B 빼기 A는 요거 2.7 알파인데 0.27 알파 뭐라고 하는 거야? 0.28 알파 네, 기억, 리은, 리을 맞죠 이거? 0.5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2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7인 표본과 10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각각 XA바, XB바라고 하고
XA바와 XB바의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를 95%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자고 하자는 겁니다. 옳은 것을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써보면 XA바는 따로 정규 분포를 표본 평균은 평균 M이라고 해서 얘도 평균 M이겠지 뭐. 얘는 루트 7분의 2의 제곱을 따르고요. XB바는 M, 루트 10분의 2 제곱을 따르는 거지. 분모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분모가 크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분산이 더 작은 거 아니야. A1의 분산은 A2의 분산보다 크다. 맞지? 분산이 많아. X바가 M제곱, M 플러스 2보다 한 거랑 얘가 한 거랑 이거 해보자는 거야. 이제 표준화 하는 거예요. 얘를 표준화하면 Z가 되고 M을 빼주니까 2분의 루트 7분의 2가 돼요. 그러면 2가 되고 얘가 루트 7이 됩니다. 얘는 루트 7. 그래서 루트 7보다 작은 거랑 루트 7보다 작은 거랑 똑같잖아. 얘도 그지? 계산하면 얘도 표준화하면은 2가 되고 M 빼면 2가 되고 루트 10분의 2가 돼. 나쁜 애 루트 10이잖아. 루트 10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맞죠? 그럼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큰 거 맞네? 이쪽이 더 큰 게 맞아.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 여기서 여기 뺀 거랑 여기서 여기 뺀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n 값이 커질 때 n 값이 작아질 때 어떻게 된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누가 더 커져?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 그럼 이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더 작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진 게 더 작아. 커진 게 얘잖아. 얘. B 빼기 C. 얘가 더 작은 게 맞죠. 이것도 맞아. 5번이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해결이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예. 좋아요. 여기까지.